아이들 키워놓고 이제 결국 나는 무엇인가,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좀 간혹 하게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고려대학교 교수 한상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중년의 삶에 대해서 또 중년학에 대해서 아주 차근차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행복한 삶을 사는데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선택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야 나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하는 심리학자 한성열 교수의 인터뷰입니다. 고려대학교 한성열 교수는 국내 긍정심리학계의 최고 권위자이자 중년 발달 심리학자입니다. 한 교수는 중년이 누구인가요? 라는 질문에 알기 쉽게 중년학을 풀어주었습니다. 제 전공은 심리학 중에서 중년기, 노년기 발달 심리학입니다. 보통 발달 심리학이라 하면 어린이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생각하는데 인간의 모든 발달 단계를 연구합니다. 지난 2017년 퇴임 후에 중년, 노년의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아내인 서성희 교수와 함께 심리상담 교육 전문기업 만남과 풀림을 만들었습니다. 상담이라 하면 보통 느낌이 별로 안 좋고 내게 꼭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상담을 다른 말로 바꿔 뭐라고 할까 고민하다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또는 자기 자신과 만나서 속에 있는 감정의 응어리를 풀자의 생각이 미쳐 만남과 풀림으로 지었죠. 만남과 풀림은 상담사 양성, 또 상담 캠프, 심리 콘서트 등을 진행하는 심리 전문 기업으로 그동안 중년 나도 아프다, 정답게 삽시다 등 청년과 노년 사이에 끼어 아파도 아프다고 말 못하는 중년 세대를 위해 심리 콘서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보통 우리가 인생을 이야기할 때 발달 과정상 아동기, 청소년기, 또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중 중년기는 갈등이 아주 많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그런데 학문적 연구에서도 공백이 있습니다. 유아교육학과, 아동학과, 또 청소년학과, 심지어 노인학과도 있지만 중년학과는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드러내지 않아서입니다. 힘든 감정을 나 힘들어라고 말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죠.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자꾸 피하려고만 하거든요. 굉장히 독특한 시기인 것입니다. 중년은 청년보다 성숙한 어른인데 힘든 이유는 두 시기가 겹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두 시기가 겹치면 힘듭니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청년기 사이에 있지요. 어린이도 아니고 아직 어른도 아닌 것이 청소년입니다.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속마음을 겉으로 드러내도 저 나이는 원래 저래 라며 받아 넘깁니다. 중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은 크게 젊은이와 늙은이 두 시기로 갈리는데 중년은 젊지도 않으면서 늙지도 않은 시기이죠. 청년 같은 면도 있고 노년 같은 면도 있습니다. 역시 두 시기가 맞물린 겁니다. 스스로 이제 젊지 않다는 것은 알아요. 어떻게? 몸이 말해주잖아요. 그렇지만 늙었다는 것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자아가 중요한 청년기처럼 중년기에도 나 자신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청년기를 긍정적인 시기로 보지만 노년기는 할 일이 없는 시기라는 등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나를 찾는다고 하면 응원해 주지만 중년이 그런 말을 하면 무시합니다. 또한 중년이 나 힘들어 하면 사회는 그럼 이제 쉬세요라며 중년을 하물간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서 내가 왜 이럴까 끙끙 앓습니다. 힘들지 않은 척 하고 살아가려니 힘든 것입니다. 사회생활에서 보면 중년기는 정상에 도달한 시기입니다. 청년기보다 신체적으로는 떨어질지 몰라도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절정에 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청년기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고 노년기에서 중년기를 바라보면 어떨까요? 이제 한계에 달했고 내려가는 시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년은 자꾸 청년기의 관점을 가져와 자신이 아직 늙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자꾸 확인받고 싶어 하죠. 자기 존재를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성보다는 이성에게 받아야 약발이 세죠. 그래서 남자는 여자가, 여자는 남자가 젊다고 말해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가 아직 늙지 않았다. 내가 아직 젊고 매력있다. 그 느낌을 자꾸 이성을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 마음을 터놓지 못해 빚어지는 문제입니다. 중년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 이유 있죠. 너만 그런 것이 아니다. 중년은 원래 그런 거야 하고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기를 잘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심리적 갈등을 푸는 기본은 내가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먼저 내 몸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때 주변 사람, 사회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중년이 예전과 다르다고 한물간 사람으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그 시기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주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이렇게 인정하면 지금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생깁니다. 청년 일자리 또 노인복지 담론처럼 중년의 문제도 공론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노년기에 좋은 것이 있어요. 바로 지혜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시기에는 갖지 못한 인생 경험이 풍부합니다. 즉 중년은 몸으로 사는 시기에서 연륜과 지혜로 사는 시기로 넘어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면 나아갈 길이 보입니다. 그런데 자꾸 몸으로 살려고 젊음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지요. 예를 들면 성생활에서도 예전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데 약을 먹죠. 어느 정도 늦출 수는 있지만 약을 먹는다고 해서 영원히 회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몸이 아니라 지혜로 사는 방향으로 빨리 방향을 바꾸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래야 이 시기를 수월하게 넘길 수 있습니다. 지혜와 연륜으로 산다는 건 그동안 쌓아 가지고 있는 지혜와 연륜을 나보다 젊은 사람에게 전해주면 됩니다. 나보다 젊은 사람에 대한 배려, 다음 세대에 대한 배려가 멋있게 늙어가는 중년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혜의 히브리어 어원을 살펴보면 듣는 마음입니다. 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상대방의 마음을 받아주는 일이 선행돼야 하는 것이지요. 권위와 권위주의가 있습니다. 권위적인 것과 권위주의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 암치료는 모 병원의 모 의사가 권위자야 라고 할 때 권위는 그 사람의 능력에서 오는 것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면 아랫사람들이 모입니다. 저분이 제일 능력이 있으니 내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 사람은 배려하면서 아랫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아랫사람은 그 사람에게 배우면 배울수록 능력이 많아지니 계속 주위에 모여들고요. 이것이 권위지요. 그러나 권위주의는 지위나 신분에서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로서 지녀야 할 능력을 잘 발휘해서 우리 집을 잘 끌고 나가면 구태여 가족에게 내가 아버지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아도 가족은 나를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그렇지 못한 아버지들은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너희가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권위주의는 꼰대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중년을 잘 보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내가 가진 힘의 원천이 나의 능력에서 오느냐, 지위에서 오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럼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단 젊은 친구들과 같은 영역에서 경쟁하면 이기지 못합니다. 교수가 학생과 100m 달리기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교수는 학생들이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삶의 경험이라는 훌륭한 무기가 있어요. 각자가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 능력을 키우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젊은 세대에게 지혜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권위주의로 사는 지혜가 있는 척하는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을 자꾸 알려주려고 해요. 너희가 실수할까 봐 알려준다라고 핑계를 대지만 실은 젊은 세대가 자기를 자꾸 무시할 것 같아서 그런 겁니다. 아랫사람들은 간섭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위가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먼저 말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와서 물어볼 때 이야기합니다. 중년은 가정에서도 힘들어지는 시기입니다.
보통 부모가 중년기일 때 자녀들이 청소년기 때문이죠. 인생에서 가장 힘든 두 시기가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갈등이 증폭됩니다. 부모가 청년이고 자녀가 아동이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부모가 중년이고 자녀들이 청소년기일 때 진짜 위기가 찾아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나도 힘든데 자식까지 말을 안 듣고 저항하니 배로 힘들지요. 그래서 자식과 강하게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처가 깊으면 회복도 더딥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나도 힘들다라고 어떻게 말하냐고 합니다만 가장 가까운 사람인 가족에게 속내를 털어놔야 합니다. 서로 알아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남자는 보통 50세 무렵에 직장에서 위기를 겪습니다. 이때 남자는 실직하면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실패자라고 자신을 규정해요. 나 자신을 잃어버리지요. 그러나 그 상황은 내 잘못이 아니에요. 중년이 되면 아무리 열심히 산 사람도 사회 구조적으로 실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립니다. 인간의 발달 단계상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새롭게 뭔가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가족에게 위기를 힘들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서로 돕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나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분야가 뭘까 생각해보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회 변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사회에서는 힘, 또 인간의 노동이 중요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지식 정보화 사회입니다.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이 대접받죠. 즉 개인의 공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얻은 지식과 정보의 양이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들 네트워크로 연결된 네이버 지식인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이깁니다. 몸쓸 생각은 빨리 접고 젊은이들이 못하는 일로 눈을 돌려 나의 역할을 끊임없이 만드세요. 여러분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중년의 삶이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의 전성기입니다.